혹시 지금 클로드한테 "나 오늘 스페이스 X 상장 관련주 키워드로 블로그 글 1000자로 써줘." 이렇게 한 줄만 입력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글은 누가 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클로드 활용 공식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블로그를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시간이 최소 2배는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좀 설정부터 볼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 닉네임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 설정이 보입니다. 네, 설정에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아임 플래너라고 닉네임을 이제 설정을 해 뒀고, 여기 보면은 클로드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침을 먼저 입력해 주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뭐냐면 클로드가 모든 대화에서 참고하는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칸은 클로드가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에서 항상 참고를 하고, 또 나는 누구고 어떤 답을 원한다라는 기본 정보를 적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써 볼게요. "나는 경제 재테크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써. 블로그 글쓰기 관련해서는 항상 네이버 최근 로직을 반영해서 답해 줘. 답변할 때는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말해 주고 정보는 웹서칭에서 정확하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모든 대화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닫기 누르고요. 많은 분들이 클로드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클로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요 프로젝트를 꼭 쓰더라고요. 이거는 좀 쉽게 말하면은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반 채팅은 새 대화를 시작하면은 좀 맥락이 끊기는데, 요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전 작업 내용이 계속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좀 요렇게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홈피드, 블로그 제목 요 폴더를 누르면 제가 예전에 좀 공부했던 거,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쓴 것들이 여기 이제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본인이 예전에 잘 썼던 블로그 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최신 자료 요런 거를 좀 파일로 정리해서 올려 두시면은 채팅을 활용할 때마다 클로드가 그걸 반영해서 좀 글을 써 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프로젝트마다 여기에 이제 별도의 지침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글을 좀 쓰는 단계로 가볼게요. 저는 글을 쓸 때 좀 4단계를 꼭 지키는데요. 1단계는 저는 글감은 좀 짜투리 시간에 찾습니다. 이렇게 글을 저는 보통 새벽에 쓰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글감을 찾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뭐 점심시간, 그리고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는 회사 출퇴근 시간, 뭐 이런 짜투리 시간에 좀 서치를 해 가지고 다이어리, 또 일기장, 그리고 제 거 카톡, 그리고 노션에 글감을 쭉 정리를 합니다. 뭘 쓸지 미리미리 틈틈이 메모를 해 둬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좀 자리에 앉으면 바로 클로드랑 자료 서치를 하는데요. 이제 내 경험을 쓸 때도 있잖아요. 내 경험을 쓸 때도 이 본문 안에 경험만 쓰기보다는 좀 그거와 관련된 자료, 좀 어떤 정보를 넣으면은 훨씬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료 서치를 제가 좀 어떻게 클로드랑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로드한테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요청이 너무 광범위하고 좀 애매모호하면은 이제 좀 답변이 막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클로드한테는 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질문하시는 게 좋은데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뭘 썼었냐면은 이제 좀 CPI 관련된 글을 썼었어요. 뭘 썼냐면 요 글을 썼었거든요. 요 글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흐름 같은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요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CPI가. 그래서 저도 요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료 서치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뭐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좀 흐름으로 클로드랑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처음에 이제 좀 물어봤냐면 CPI가 뭔지를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쭉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가 쭉쭉 읽다가 이번 5월 CPI가 4.2%로 두 배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는 거고요. 뭐 요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요런 단어가 이제 눈길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PI 발표는 1 년에 몇 번을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달 발표를 해요. 1 년에 12번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정리해 준 거를 좀 보다가 여기 쭉 보다가 연준이라는 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쭉 보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해요. 그래서 'CPI가 연준이랑 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연준에 대해서 좀 처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옛날에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뭐야?"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한테 물어본 거죠. "연준이 뭘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러이러한 거고요. 연준은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제가 처음에 이제 CPI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I랑 연준이랑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이제 쭉쭉 이제 좀 읽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왜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를 올리려고 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죠. 그래서 좀 대화를 계속 좀 이어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료 서치를. "이번에 5 월에 발표한 CPI 결과 다시 설명해 줘."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아 나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답변 하나만 받고 끝내 버리시는데 그것보다 쪼끔 더 이제 중요한 건 그다음이거든요. 이 답변을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꼬리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좀 통해서 좀 글감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CPI 발표에 관련된 좀 글을 쓰려고 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좋은 글은 이 깊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자료 조사가 끝나면 저는 이 클로드가 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쫙쫙 써 줬잖아요. 근데 요런 내용을 이제 블로그에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글 뭐 천자로 정리해 줘."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서 좀 직접 쓰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 조사는 좀 AI가 하고 이 글쓰기는 우리가 하는 게 제가 블로그를 16년 동안 해 보니까 그게 지금 AI 시대에 제일 베스트인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좀 글을 읽고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응을 하는 거는 좀 단순한 정보에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고 또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좀 반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CPI라는 경제 지표를 좀 설명하는 글이라면은 이 정보 자체는 누구나 AI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보고 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내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좀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겠죠. 실제 투자 경험이 있다면은 여기에 좀 경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이랑 해석이 여기에 이제 충분히 담을 수 있잖아요. 이 같은 자료를 보고도 이제 어떤 사람은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보를 보고 해석해서 블로그에 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어떤 주제든 간에 뭐 드라마 리뷰도 그렇고 음식점 후기도 그렇고 뭐 영화나 자동차, IT, 뭐 경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글에서 개성을 만들고 결국 조회수의 차이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AI한테 전체적인 좀 글을 맡기기보다는 AI와 이제 좀 함께 공부한 뒤에 제 생각을 좀 담아 가지고 글을 쓰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입부 있죠. 요렇게 도입부는 웬만하면은 제가 거의 직접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제목을 클릭한 사람이 이 도입부를 보고 머무를지 나갈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요 도입부거든요. 제가 이 도입부를 진짜 수십 명의 블로거들 거를 들어가서 봤어요. 꾸준히 방문자가 많은 블로거들 있죠. 이 잠깐 반짝 방문자가 많은 블로거 말고 좀 진짜 뭐 한 몇 년 동안 블로그 방문자를 많이 만든 사람들 몇 개월 동안 이런 분들은 이 도입부가 되게 감칠맛이 나요. 그 사람만의 말투와 또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AI로는 나올 수 없는 느낌이라는 거를 좀 저는 깨달았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AI한테 다 써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어색하고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도입부도 제가 쓰고 본문도 어느 정도 이제 작성해 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뭐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댓글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곳을 많이 보셔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책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좀 질문이 똑똑해지고 또 똑똑한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똑똑한 답변이 나오겠죠. 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도입부를 200자 정도 써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 접하는 주제는 포스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인풋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글을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통 여러 개 쓰거든요. 이 같은 글감으로 좀 다른 제목 그리고 좀 다른 해석으로 글을 여러 개 써 보면서 어떤 제목이 혼판 유입이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또 조회수가 많이 생겼는지를 분석을 해 보고 있어요. 조회수가 좀 잘 나온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리스트로 정리해 뒀다가 그 제목으로 비슷하게 또 다른 주제에 참고해서 써 보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16 년을 했는데요. 이 AI가 없던 시절에는 실제로 기사도 찾고 또 책도 읽고 써야 돼 가지고 포스팅을 하나 하는데 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 3 시간이 넘게 걸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클로드랑 챗GPT를 사용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글을 쓰는 시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누구나 AI를 잘 활용해서 블로그를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똑같은 AI를 써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질문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그 글을 보면서 좀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내 생각이랑 연결하고 또 글로 잘 써내려가는 사람이 네이버 안에서도 선택을 받을 거예요. 방송 연예 쪽 빼고 좀 다른 주제로 꾸준히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래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분들의 제목이나 본문 작성법은 좀 절대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매일 글쓰기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16년 동안 좀 블로그에 글을 써 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또 글이 안 써지는 날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블로그에도 관성의 법칙이 좀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쉬면은 월요일이 힘들고 또 월요일을 안 쓰면 화요일도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반대로 매일 하나씩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글쓰기 근육이 생기고 예전보다 좀 훨씬 수월하게 글을 쓰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도 결국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갈 텐데요. 너무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내용을 적용해서 글 한 편을 좀 바로 써 보세요. 그리고 조회수가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몇 달 뒤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블로그로 성장하고 또 수익하는 현실적인 방법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